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줄 청년불자 4명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계사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각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희이고요. 지금 프리랜서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4년차 문화부장 맡고 있는 유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님 어김없이 뵙습니다. 관정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형각법부님은 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온라인 유통업과 TV 홈쇼핑에 관한 프로모션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네요. 예, 맞습니다. 힘든가 봐요. 요즘에는 업무가 좀 많아서 네.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은 좀 녹초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업무가 좀 힘들어서.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항상 눈이 이렇게 빨개질까요? 네, 붉은 눈을 하고 계세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저희 청년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조계사 청년회에서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보 모델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반듯하게 생기셨어요. FM. 네, FM이라고 그러죠. 연예인만큼 잘생기셨어요. 오늘 분위기 훈훈하네요. 네. 우리 정혜정 법부님은 네, 본명이 정혜정이요. 정혜정이 본명이세요? 네, 성함은 권지희 법부님이고 네네. 정혜정 법부님이시군요. 네. 앞에 정하고 뒤에 정은 무슨 정인가요? 앞에 정이 뒤에 정이 깨끗할 정이고요. 네. 앞에 정이 정할 정. 선정할 때?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정혜정 법부님 같은 경우에 제가 사전에 네. 코칭 네,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네네. 아직까지는 코칭이라고 하는 직업이 익숙한 직업은 아니죠. 그렇죠. 혹시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어떤 일 하시나요? 코치라는 게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답을 찾고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 오늘 저희가 코칭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죠? 정말 꼭 모셔야 될 분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정법부님은 코칭이 꼭 필요해요. 왜죠, 스님?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 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네. 네. 대운법부님. 네, 대운법부님은 대불련에서 네 맞습니다. 문화부장 소임을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문화부장 어떤 일 하나요? 우선 그 법우들한테 문화부장은 어떤 일을 많이 하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때마다 법우들은 이제 얘가 문화? 무슨 뭐 나와서 춤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법우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그런 것도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요즘은 이제 10만 송이 연꽃 피우기와 100만 송이 연꽃 피우기라고 이제 지화 연꽃으로 이제 종이로 연꽃을 만들어서 이제 전통 문화 살리기는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불교의 상징인 이런 꽃, 연꽃, 연등 이런 것들이 문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문화를 대학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거 뭐 10만 송이 그거요? 네, 네. 그거 뭐예요? 우선은 저희가 지화연꽃을 피우는데 목표를 처음에는 1만 송이를 이렇게 목표를 잡고 전국에 한번 대학생들한테 1만 송이의 연꽃을 한번 피워보자.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10만 송이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올해는 100만 송이로 업그레이드 되고 점점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무슨 연꽃이요? 지화 연꽃? 지화 연꽃입니다. 그게 저도 뭔가요?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대롱이랑 그다음에 종이 연꽃 잎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패키지로 세트로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꼬고 풀을 직접 붙여서 한 분 한 분이 개개인 연꽃을 종이 연꽃을 만들면서 약간 수행이 되는 그런 이제 연꽃을 지화 연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문화부장이 네. 열심히 해서 1만 송이가 10만 송이가 된 거고 10만 송이가 100만 송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와. 사실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 버부님들이 네. 되게 겸손합니다. 네. 근데 이분 이렇게 표정이 이해가 사실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운버부님이 최연소입니다. 그렇죠. 시리즈 전체 최연소죠, 선생님. 네, 시리즈 전체 최연소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열심히 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또 코칭을 그렇죠. 잘 한번 받아보는 부탁드립니다. 걸로. 그렇죠. 오늘 그래서 사실은 다들 처음 뵌 분들인데 오늘 자기소개하면서 사실은 이미 공통 분모가 참 많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자라는 공통의 분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금방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편안하게 오늘 대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교가 같다라고 하는 건 가치관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비슷하다 네. 정도는 납득하실 수 있죠. 그럼요. 네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절친인데 이렇게 가치관이 같고 종교가 같은 우리가 절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정버부님, 네. 오늘 주제 얘기해 주세요. 오늘 주제 요겁니다. 당신 부셔버릴 거야. 요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 드라마 아시죠? 모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이 가슴 속에 이렇게 확 불구덩이처럼 막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거 바로 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언제 화가 나실지 그리고 어떻게 화를 내시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서 우리가 화를 알고 나면 나도 다스릴 수 있고 화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함께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네. 그렇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그거 기억나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거지만 비행기에서 왜 모 대기업 임원이 라면을 끓여오라고 해서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이 맛이 없다고 기내에서 엎어버리고 승무원 뺨을 때렸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라면 상무 이래가지고 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랬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있지 않아요? 저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홧김에 헤어진 거.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이성 친구한테 홧김에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화나니까 바로 때린다든지 집 앞에 찾아가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그런 좀 수준이 좀 낮긴 하지만 되게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이 좀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그런 것들 있어서 더 심한 경우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별 통보 듣고 홧김에 칼을 휘둘렀다. 여자친구 뭐 부모님을 살해했다. 뭐 이런 일도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키우던 고양이를 뭐 던진다든지 그런 일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뉴스들이 보면은 화가 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홧김 범죄라고도 하는데 그쵸. 네. 그런 홧김 범죄를 보면 네. 그런 뉴스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정혜정 버부님. 아, 네. 너무 안 좋게 각박하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도 보고 약간 안 좋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코칭을 하고 이제 절에 다니면서 조금 바뀐 게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갈까라는 의문이 조금 생기는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코칭 배우기 전에는 어쨌든 그런 사건들을 보면 좀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뭔가를 좀
그걸 다루는 연습을 하니까 네.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네, 저도 달라지고 이제 네, 함께 이제 그 화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찰하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대원법부님은 그런 뉴스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이해도 안 가고 공감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홧김에 이별 통보를 듣고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애를 안 해봐서.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나 뭐 잠재적인 뭐 그런 사람들은 마음 수행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 저도 동감입니다. 불교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훌륭한 답변. 네, 스님이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저는 그거 참 무섭더라고요, 스님. 이 홧김에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그냥 TV를 보면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이겠거니 하는데 아까 제가 사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멀쩡하고 그리고 뭐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확 저는 무서운 느낌이 또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남성들보다 네. 여성들이 더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각박한 세상에 뭐 폭력적인 것도 요즘 많은데다가 뭐 청소년들도 학교 폭력 이런 것도 많고 왕따나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청소년들도 좀 무서운 세상이라서 어른들이 말도 걸기도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청소년조차도 무서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으로서는 길거리 조금만 어두워져도 돌아다니긴 좀 불안하고 약간 무서운 감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은. 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막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이런 사회가 아닐 때는 네.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현각법부님처럼 FM인데 갑자기 폭발해버리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대불련 문화부장인데 네. 갑자기 대불련 문화부장 행사하다가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연꽃을 확 찍고 그렇죠. 분노가 확.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는 참 누굴 만나든 이게 랜덤이라 네. 그래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 만났을 때 좀 위축되고 약간 두렵고 네. 네. 평소에는 안 그렇지만 그렇죠. 특히 그런 뉴스 본 다음에 그럼요. 그러고 나면 아 조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현각법부님 혹시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서에 안 좋다고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 뭐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딴 데로 돌려버리고 보지 않는 원천 봉쇄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예 안 보는 것도 괜한 겁이나 두려움을 안 생기게 하는 맞아요. 것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묻지마 폭행 살인 한번 하고 나보든 남자인데도 밤에 누가 따라오면 무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죠. 누구나 무섭죠. 범죄에는 누구나 그렇죠. 노출돼 있는 그럼요, 거니까요. 그럼요. 네. 혹시 자주 보시는 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자주 보세요? 네. 보고 나면 정말 막 두렵고 그렇죠? 정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보다 보면 웬일이야 나도 조심해야지라고 하면서 더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조심하니까라고 하면서 보는데 조심이 과해져서 더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니까 어떨 때 저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남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잠깐만 여기서 내가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나한테 뭐가 확 오는 거 아니야? 이래서 훅 하고 조심하게 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과유불급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갑자기 저녁에 라면이 먹고 싶다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서 안 나가고 누나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사다 주는 게 아니고 네. 누나 먹지 마 나도 안 나가고. 그럼요. 저도 기대했던 대답은 네.
본인이 나가서 사주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같이 나가주거나 누나 내가 나가줄게 이런 거였는데 누나 무서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고 다 같이 이불 같이 뒤집어 쓰고 나가지 말자. 앉아 있는다. 네. 네. 그 대답하는 부분에서 작가님이 빵 터졌어요.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격하죠. 약간 극단적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면 분노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네.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감옥 가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게 화내는 경우들 있잖아요. 소소한 화내는, 네. 소소한 분노들.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네. 자기가 분노를 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다. 관정법부님. 저는 삶은 분노의 연속이다. 그러면은 5점 만점에 분노 지수 몇 점이요? 저 4.7점 주겠습니다. 4.7점. 직관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예.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 몇 점이요? 1.2점입니다. 오. 저는 되게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인데요. 주변에서 보면은 처음에 제 험악한 얼굴을 보고 많이 무서워하세요. 근데 하지만 저는 외강 내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안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래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네요. 전략적으로. 자, 그러면 5점 만점에 몇 점이요? 저는 1점과 3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점? 평균적으로? 평균으로 하면 2점 정도 될 것 같아요. 2점. 그러면은 코칭 배우기 전에 몇 점? 배우기 전에는 한 4에서 5 정도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네. 절에 다니면서 제가 108배를 매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경이나 지금 명상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조금 성향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스님이 눈빛을 계속 보내셨어요. 저에게. 너에게 저 법운이 필요하다. 코칭이 필요하다라는 눈빛을. 네, 방송 끝나고 따로 한번 뵙는 걸로. 네. 지금 보니까 비포 네. 4점에서 5점 네. 사이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네. 명상하고 코칭을 배웠더니 네. 이 네, 1점에서 3점? 네, 1점에서 3점. 비포 애프터 네. 여기 사례? 네. 성공 사례. 그렇죠. 아. 네, 성공 사례라고 네, 굉장히 표정이 좋으신데요.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현관법부님 예, 지금은 1.5점입니다. 나중에는요. 아, 과거가 좀. 그럼 과거에는요? 아니었어요. 과거는 4점이었던 것 같아요. 4점이요. 네네. 아 그러면은 태어날 때 약간 분노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겪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불교에 좀 이렇게 심취하게 되면서부터 그 제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 보니까 그 정혜정 법우님처럼 좀 승화되는 어떤 물 타듯이 이렇게 조금 유해지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서 지금 1.5점을 평가를 했습니다. 스님 저 어떡하죠?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네. 너무 혼자 높게 불렀나 봐요. 4.7점이었나요 아까? 네, 4.7점인데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낮게 부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자신감이 좀 있으셨어요. 네. 나는 화를 잘 안 낸다 부류가 지금 세 분이신데 네.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분노에 대해서 배우면은요. 네. 분노가 다가 아니라 분노 전 단계의 분노가 있어요. 분노로 꽃을 피우기 전의 분노. 그게 뭐냐면 짜증입니다. 짜증도 분노예요. 자, 짜증 지수 네. 5점 만점에 저부터 가나요? 네. 스님, 저는 똑같이 4.7점 하겠습니다. 4.7점. 네. 저는 4점 하겠습니다. 4점이요? 네. 짜증은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네. 아, 약간 투덜투덜 거리는 걸 많이 해요. 오늘 제가 심리를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네, 저는 짜증은 잘 안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4점 만점, 5점 만점 몇 점? 그러니까 그래서 한 1점? 1점이요? 네. 분노보다 덜하네요. 근데 약간 극과 극이에요. 모아님 도어 스타일이라서 성격도 급하고 그럼 1점 아니면 5점인가요? 그래서 짜증은 거의 안 내는 것 같아요. 아, 화로 가는 네, 고속도로를 그냥 바로 타는 하고 거지. 가든지 네. 아니면 아예 안 내든지 침묵하는 스타일. 아, 여기 좀 난공불락인데 지금. 분노는 네. 1점에서 3점이고 짜증은 지금 거의 안 낸다. 네. 네. 대단하신데 현각법부님
네, 저는 짜증은 3점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분노는 몇 점이었죠? 1.5점이었습니다. 좀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자, 제가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짜증보다도 더 미세한 게 있어요. 네. 짜증은 이거에서 꼽히는 건데, 그러니까 짜증은 이거에서 나오고 짜증이 분노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짜증 전에는 뭐냐? 반감이에요. 반감. 반감. 네. 예를 들어가지고 관정법부님, 네. 누가 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네. 관정법부님한테 네. 왜 절에 가?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예, 절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마음속에서 마음을 건드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 살살살 오죠. 딱 건드렸을 때 네. 반감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렇죠. 그걸 보고 반감이라고 그러는데 아, 네. 반감 지수. 저는 반감 지수는 1? 네, 1. 아니 왜? 저는 반감이 들기 전에 바로 짜증도 나가요. 장난해?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반감을 품지 않고 그냥 뱉어내는. 네. 절에 왜 가? 넌 교회 왜 가? 라고 바로. 네. 짜증으로. 대운법부님. 저도 한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이, 정상적이에요 지금. 4점에 아까 짜증이 몇 점이었죠? 짜증 4, 짜증 제가 분노 1.2, 네. 짜증 4, 반감 4. 아, 이거 정상적이에요. 네. 약간 비정상적인. 오늘도 어김없이. 정혜정 법부님. 저는 한 3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점, 1점, 2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3점이 곧바로 분노로 네, 가는 스타일이신 네. 거고. 현각법부님. 저는 짜증과 동일하게 3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분노를 이 자가 테스트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5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분노, 그 다음에 짜증, 그 다음에 반감, 전부 다 분노라는 거. 아. 전부 다 분노 계열의 감정이라는 거. 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내가 막 분노를 해요. 네. 왜 하지? 아, 짜증나는 게 있구나. 내가 짜증이 막 나요. 왜 나지? 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구나. 그럼 내가 왜 반감을 가지고 있지? 그 반감이 건드는 나의 생각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생각의 기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상이 있으니까 딱 건들잖아요. 반감.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아까 분노만 얘기했을 때는 1점, 뭐 1점, 뭐 1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네. 생각보다 짜증이나 반감까지 가면 꽤 많이 나는데 그러면 어떤 것에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반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스스로가 배가 고프거나 좀 잠을 못 자서 피곤할 때 예, 이런 상태일 때 평소에 예를 들어 평상시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 친구가 야 바보야 이러면은 화가 안 납니다. 네. 예, 근데 제가 피곤하거나 배가 고플 때는 그래서 야 바보야 이러면 짜증이 좀 나고. 아, 약간 원초적인 본능 안에서 이렇게 오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짜증이 난다고 해서 딱히 어느 것에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특이한 성격이라. 나에게서 오는 짜증인 거잖아요. 네, 제가 어떤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이제 그럴 때 예. 혹시 저 같은 분도 계신가요? 저는 밖에서만 짜증이 와요. 안에선 잘 안 일어나고 저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계획대로 일을 하거나 계획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가지 일을 더 시키거나 누군가 그 계획을 틀어버리면 계획이 틀어지면 짜증이 나요. 네, 화가 나고. 약간 완벽주의자. 네, 같은 저는 성격이 밖에서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원인 들어와서 스님 말씀대로 그런 네. 마음에 살살 건드리는 게 밖에서 오더라고요. 저도 밖에서 오는 편이에요. 약속을 같이 했는데 어떤 약속에 대한 그 어긴다거나 아니면 미리 얘기를 안 한다거나 저도 비슷하게 네.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에 대해서 저의 일정에 뭔가 조율을 할 수 없게 망쳐버리는 엄청 화가 나죠. 네, 그럴 때 약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약간 신뢰 부분이 깎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 대불련 회장님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손이 많이 가는 친구야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되게 그럴 때 좀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면으로 되게 저한테 실망하는 경우. 네. 남을 화나게 만들었을 때. 네. 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제가 관정법부님 꼭 집을 줄 알았어요. 네. 관정법부님이 외부에서 화나는 사람이 딱 옆에 계세요. 오늘 굉장히 우리가 자리 배치가 놀라운. 그렇죠. 네. 말씀을 듣는데 네. 난데. 나를 화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있었어. 네. 지금 보니까 안박이라고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분노하는 원인에 대해서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전부 다 아니에요. 왜죠, 스님? 왜 그런가? 아까 예민해지면 더 짜증이 난다 그랬죠. 네. 네. 그거는 예민하지 않은 상태에 그러니까 평소에 컨디션 좋은 상태로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컨디션 안 좋은 상태로 있고 싶으세요?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걸 원하니까 안 좋을 땐 예민해지고 더 짜증이, 반감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시간 약속을 상대방이 지켰으면 좋으시겠어요? 안 지켰으면 좋으시겠어요?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잡고 있으니까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상관없는 사람은 별로 반감을 안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늦는 거 말고 남이 늦으면 어때요? 좀 봐주는 편이에요? 완전히 칼같이 전 많이 싫어하는 봐줍니다. 봐봐요. 봐준다잖아. 이거군요. 봐준다잖아요. 많이 봐줍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내면의 성향인 거예요. 아. 그게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태 있죠. 네. 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짜증이 나요. 반감이 일어나고. 관정부부님도 네. 약속 시간 어기면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바뀌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전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제가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 네. 한번 자가 테스트 한번 일러드릴게요. 네. 네. 한번 9가지인데 이 중에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네. 숫자 잘 세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내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네. 자, 1번이에요. 네. 하나. 2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네. 화 때문에 망친 적이 있다. 네. 3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낀다. 네. 전 지금까지 계속 해당되고 네. 있습니다. 4번.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손가락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저 손가락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5번. 내가 잘못해도 남 탓을 하고 화를 내는 편이다. 좋아요. 네. 6번. 분노가 일어나면 주체를 할 수가 없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7번.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다. 8번.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다.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다. 자, 마지막 9번. 화가 나면 거친 말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다. 거친 말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다. 자, 9가지 중에 형각법원이 몇 가지인가요? 전 3개 나왔습니다. 그럼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네. 몇 가지? 저도 3개 나왔어요. 그러면은 정상인 두 분이시고요. 네. 대응법은요. 하나 나왔습니다. 비정상. 죄책감 하나 나왔는데 네. 남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큰 네. 대응법원님 법명이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대자입니다. 운자는요? 구름문자입니다. 네. 대응법원님이 출가하면 되겠다. 아, 오랜만에 저희가 이 스님이 항상 절에서 만난 친구들이 아니라 절로 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오랜만에 절로 오라고 하는 친구 만나셨네요. 대문법은 스카우트. 네네. 절로 가는 친구. 네. 괜찮습니다. 대응법원님,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대응법원님 그 독자 아니죠?
저는 새쌍둥이. 잘 됐네. 잘 됐네. 너무 좋은 조건. 자, 부모님은 불자예요? 네, 부모님 불자십니다. 아, 잘 됐네. 됐죠. 네. 그러면 셋만 있어요? 또 있어요? 누나 한 명 더 있습니다. 아, 넷이나 되네. 넷이나 되고요. 네. 그러면은 셋이 아들 셋이죠? 네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가도 네. 스님 일란성 쌍둥이래요.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요? 네, 3명 똑같이 생긴 친구 3명이 있대요. 똑같이가 아니라 가장 잘생겼습니다, 제가. 네. 이따가 끝나고 우리 촬영 끝나고 스님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 걸로. 네. 아,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운 스님이 되셔서 한번 나오시는 네. 걸로. 아, 하나. 관정법은요? 저거 말 안 하면 안 되나요, 스님? 7개? 6개 나왔어요. 아, 6개. 그럼 약간 위험수위. 위험인가요? 약간 위험수위. 네. 장애는 아니죠, 스님? 아직 장애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약간 위험수위.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5번째 질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잘못해도 남 탓을 하고 화를 낸다. 저 그건 없었어요. 근데 네. 아까 밖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네. 안에서가 아니라. 네. 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남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자기도 모르게. 아까 밖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약속 시간에 늦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못 봐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해줘서. 물론 사회생활하면 당연히 약속 지켜야 되죠. 근데 그거하고 분노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에서 보이는 원인이든 밖에서 보이는 원인이든 전부 다 사실은 안에 있다? 이렇게 돌려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분노 조절 장애 자가 테스트를 얘기한 거예요. 5번째가 너무 중요해서. 네. 화를 내는 사람이 2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밖으로 낼 때는 이렇게 밖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표현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쁜 말을 해버리거나 거친 말을 딱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숨겨놓고 교묘하게 비꼬는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악구. 정혜정 법원님이 쓰시는 거 보니까 2번째에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써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있고 2번째는 몸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있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해악 그럽니다. 해악. 분노가 밖으로 표출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네. 안 좋은 해를 끼치는 거. 말과 행동으로써. 네. 이게 밖으로 내는 사람. 2번째는 안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화 내라고 배웠나요? 내지 말라고 배웠나요? 내지 네, 말라고. 근데 나요, 안 나요? 나죠?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참아요. 참아야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에게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원한이 쌓입니다. 아. 스스로. 화병 같은 거죠?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해악을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도 이것이 습관이 되고 안으로만 삼키는 사람도 이 원한이 습관이 되는데 이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해악을 끼친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해서 어디 가야 되냐면은 네. 정신병원에 가야 되죠. 아이고. 또는 그렇죠. 네. 감옥에 가야죠. 그렇죠. 맞죠? 네. 안으로만 화를 내는 사람은 화병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려서 역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안으로 화를 내는 사람도 결과가 안 좋고 네. 밖으로 화를 내는 사람도 결과가 안 좋고 그렇죠. 둘 다 안 좋은데 네. 자 일단은 바깥에 내죠 보통. 저는 밖으로 팍 표출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대운법원님은 안으로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이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막 비난하거나 그러면은 네.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간 막 수치심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수치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참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랜덤으로 터져요. 아,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랜덤으로 터져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꾸릿꾸릿하면은 갑자기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심각하게 반응하고 또 친구들은 평소에는 안 그러다 얘가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뭐 병이 있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나 해서 그날은 또 건들지 않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화를 풀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되게 괴로워하는 약간 시한폭탄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평소에 안 내다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는 일 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똥 밟았다라는 느낌.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요. 정말 맞다. 네. 정혜정 법무님 같은 네. 경우에는 안으로 내는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밖으로 내는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청소년 시기 때는 일단 코칭 배우기 전에. 배우기 전에는 안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삭히고 참고 말 안 하고 그냥 참다 안 되면 그냥 안 보는 스타일. 절교도 한 적 있고 약간 그랬었는데 절에 다니고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이야기를 하면서 풀려고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밖으로 자신의 화를 풀어내기 위해 그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밖으로 막 주체 못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내가 화가 났으면 그걸 풀어내기 위해 상대방과 대화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 화를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연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전에는 약간 안으로 내는 스타일이었다. 현각 부분이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배고프거나 네. 많이 몸이 피곤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예민해져 있을 때 화를 내는 성향은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좀 언성이 높아집니다. 예, 언성이 높아져서 이제 지금 몸이 피곤하고 이제 이런 온갖 것들의 짜증이 거기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짜증 지수 몇 점이라 그랬죠? 저는 짜증지수 3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온갖 것들의 짜증이라고. 온갖 것들. 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피곤한데 그때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얘기 듣다 보니까 이 화와 짜증 스타일이 현가 법무님은 외모와 달리 약간 야성적인, 네,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지금 저는 정혜정 법무님 얘기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화나 짜증을 내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면 이 화를 안 내는 연습도 습관을 들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들 저보다 분노 점수가 낮으시니까 혹시 다른 법무님들도 어떤 식으로 좀 화를 푸시는지 화를 좀 삭히는 연습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명상 시작했었거든요. 네. 명상을 네.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왜 화가 나는지 처음부터 그쵸. 원인을 좀 탐색을 해보니까 결국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참아왔던 게 터진 거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아왔던 게 터지면서 네. 표출되고 또 그 사람은 갑자기 그러니까 기분도 나빠지고 그래서 좀 더 화가 많이 났던 것 좀 이해를 되더라고요. 그럼 명상과 지금 정혜정 법무님은 대화 하셨는데 현갑 법무님도 있으세요? 저에게 하나 전수해 주시자면? 아, 화를 네. 참거나 참는, 뭐 내지 네. 않는 습관 같은 것, 연습 같은 않는 거. 습관? 네. 일단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좋은 생각 어떤 게 있을까요? 나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좋은 생각 안 하는 사람. 나 왜 안 떠오르지? 딱 말씀을 듣는데 뭐가 있지? 이러면서 제가 뭐 이랬어요. 네. 약간 이미지가 네. 약간 교회 오빠 느낌 이런 느낌 약간 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는 절에도 이런 오빠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나. 약간 전형적인. 제가 사실 평소에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혹시 종교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럼 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스님께서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어떻게 가라앉히나요, 스님께서는? 맞아. 스님의 방법도 좀 궁금하죠. 네. 일단은 제가 시간을 보니까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화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방법에 대한 포인트 하나를 알려드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봐보세요. 화가 폭발한다 그러죠. 네.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그렇죠. 자 뚜껑이 열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불이 있고 냄비가 있어요. 네. 자 뚜껑이 열리는 상황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불이 아주 세면 그렇죠. 뚜껑이 쉽게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쉽게 열리죠. 쉽게 열리죠. 대부분 이런 줄 알아요. 대부분 이게 단 줄 알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요인이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뚜껑이 없어버리면 되나요? 아니 그럼 뚜껑 열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뚜껑이 안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뭔지 아세요? 불을 꺼. 불 꺼요? 껐는데 열려요? 뭐냐면 네. 냄비가 작으면 열이 빨리 오르니까. 물이 조금인데 그렇죠. 담을 네. 수 있는 게 적으니까 네. 냄비 자체가 작아버리면 정말 빨리 뚜껑이 열려요. 네. 쉽게. 네. 그래서 냄비가 작다라 그러는 건 원인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죠. 내 냄비가 작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에서 자꾸 불을 세게 비춰가지고 세게 막 나를 들끓게 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뚜껑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완벽한 착각이에요. 오. 이거는 완벽한 착각이다. 그렇네요. 그래서 화가 나면 본능적으로 자꾸 남 탓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화가 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곧바로 본능적으로 남 탓하고 그걸 꼬리를 딱 물고 생각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살펴보면 그렇게 돼요.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한 번 생각이 구르고 두 번 생각이 구르고 세 번 생각이 구르고 몇 번 굴렀을 때 알아차릴지 모르겠지만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내 냄비가 너무 작구나. 야 진짜 내 냄비가 작구나. 일단 범인을 한 명한테 집중해야 돼요. 범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냄비가 작구나. 내 냄비가 작구나. 이것도 이해 못하는구나. 이것도 못 받아들여주는구나. 네. 이렇게 스스로 방송에 적합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줄 알아야 돼요. 네. 스스로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쵸. 네.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군요. 진짜 냄비가 이렇게 작아서 밖에 화를 내고 있으니 원빈아, 좀 알아라. 네. 그리고 이 대화를 한 번만 하잖아요. 네. 대화를 딱 하는 순간 객관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된 거죠. 그럼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습관 되시면은 힘이 정말 세요. 좋은데요? 네. 저는 오늘 이 스님 말씀해주신 냄비, 저는 굉장히 작은 냄비를 매일매일 물을 끓여온 사람으로서 냄비 크기도 좀 키우고, 말씀해주신 방법 한번 매일매일 일상에서 좀 실천해보면서 화를 좀 자연스럽게 좀 줄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정적인 감정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그리고 흔한 것 이것이 화라고 합니다. 화라 그래요. 그만큼 화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자신의 일과 성공까지 전부 다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전부 다 청년불자들이잖아요. 네. 절친들이잖아요. 우리 절친들은 분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또 방안까지 명확하게 내주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따라서 우리 마음에 있는 화를 다스릴 수 있게 그게 남 탓이 아니라 내 냄비가 작은 탓이라는 걸 탁 알고 그렇게 몸과 마음과 관계가 건강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좀 쉬었다 해도 괜찮을까요?